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셀프로 증명사진 찍는 법 그리고 보정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셀프로 증명사진을 촬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친 상태고요. 이 클래식한 증명사진의 완전 찰떡인 메이크업, 이 영상은 이미 보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보셨다면 위에 카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제 방을 이렇게 흰색으로 페인트 칠을 해놔가지고 그냥 여기서 찍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혹시나 뭐 뒤에 꽃무늬 패턴이나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벽지가 붙어있다. 그러면은 저는 전지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메이크업 촬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컬러 전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뭐 드림디포나 알파 이런 좀 큰 문구점, 화방 같은 데에서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만 내면은 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컬러 배경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평소에 본인이 입었을 때 좀 화사하고 예뻐 보인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 그런 컬러들, 그런 걸 참고하셔서 배경지를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옅은 배경지여야지 얼굴이 좀 더 사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런 약간 라이트 핑크 같은 느낌을 많이 입기도 하고 즐겨 바르는 편이어서 이런 컬러로 배경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다이소에서 보면은 꼬꼬핀이나 좀 붙을 수 있는 지점토? 그런 거를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붙는 지점토 같은 걸로 사방 귀퉁이를 다 고정을 시켜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배경지가 붙여졌습니다. 짜란! 저는 지금 이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로 증명사진을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저는 아이패드에다가 이렇게 띄워놓고 하고 있는데 뭐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화질 상관없이 그냥 증명사진 느낌이 필요하다 하시면 뭐 핸드폰 셀카 모드로 해가지고 촬영을 하셔도 괜찮겠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확실히 핸드폰 기본 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핸드폰으로 촬영하신다고 하면 삼각대를 고정시켜놓고 타이머나 블루투스 리모컨을 이용해서 많은 장수를 촬영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연결을 시켜가지고 시작!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촬영할 수 있어요. 짜잔! 안녕! 그래서 저는 이렇게 카메라 옆에 제가 원래 쓰고 있는 조명을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더 설치를 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조명을 쏘고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서 촬영을 하면 되는 거죠. 머리랑 옷, 액세서리를 다시 정리를 해주고 그대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살짝 옆으로 틀어서 머리를 한쪽을 넘기고서도 찍어볼게요. 렌즈를 빼고서도 찍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제 제가 촬영해놓은 사진들 중에서 베스트 컷을 골라가지고 보정을 해볼 겁니다. 일단 사진을 고를 때는 가족이나 친구 같이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고르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미리 보기로 하나씩 넘기면서 지워볼게요, 바로바로. 근데 확실히 무표정이 너무 좀 딱딱해 보이는 그런 경향은 있죠? 언니! 언니! 왜 내 말 씹어? 나와서 사진 좀 골라줘. 아이씨. 제가 알아서 하나 골라가지고 포토샵을 하겠습니다. 얘를 일단 그냥 가져올게요. 여기서 가장 포토샵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잘못했을 때 되돌릴 수 있도록 꼭 레이어를 복사해놓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커맨드 J로 레이어가 이렇게 복사가 되는데요. 픽셀 유동화로 포토샵을 할 때 이 얼룩덜룩한 게 많이 좀 거슬리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밝기랑 색 보정 먼저 해주는 편입니다. 적당한 밝기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저는 커맨드 M으로 이 곡선 툴을 사용을 해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밝기를 올려줄게요. 그리고 이쪽이 밝은 부분, 이쪽이 어두운 부분인데 밝은 쪽을 올려주면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엄청 밝아지고요. 어두운 쪽을 내려주면 이 어두운 부분이 진짜 까매져요. 보통 분들은 이렇게 밝기를 올려주고 어두운 부분을 내려주긴 하겠지만 저는 인스타에 올리는 것처럼 살짝 무드있는 분위기를 연출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정값을 해주고 비포, 애프터 조금 더 유해졌죠? 저는 이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 찍었기 때문에 색 보정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데 커맨드 U를 눌러서
여기에서 노란 계열을 채도를 살짝 빼주고 녹색 계열을 살짝 채도를 빼주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노란기랑 초록기가 얼굴에 많거든요. 이 마스터로 이렇게 조정을 해줘도 컬러감을 살짝씩 더딥혀주거나 빼줄 수가 있고요. 저는 좀 깔끔한 느낌이니까 채도를 살짝만 빼줄게요. 이렇게 해당되는 계열의 색깔들을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습니다. 채도는 좀 뺐지만 살짝 생기 있도록 전 빨간 계열을 살짝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그러면 비포, 애프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저희는 그 차이를 잡아내야 해요. 용도나 컨셉에 따라서 색감을 더딥혀줄 수는 있지만 지금은 클래식한 증명사진이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로만 맞춰줄게요. 색 보정을 할 때에는 본인이 색감을 설정을 해가지고 여기다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일단 여기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파스텔이나 무지갯빛 여기에 있는 컬러감을 사용을 해줘도 느낌이 조금씩 달라져요. 지금은 제가 이거를 불투명도를 낮춰놓고 소프트라이트 설정을 해놔서 그런데 이걸 좀 과하게 보자면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사진의 색감이 달라집니다. 이거 조금 따뜻하고 괜찮네요. 이것도 깔끔하고 불투명도를 좀 조정을 해주고 이게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차이가 좀 나죠? 또 레이어를 복사를 해줄게요. 여기에서 잡티 보정을 해줄 건데 스팟 복구 브러쉬 도구가 있어요. 커맨드 플러스를 누르면 이렇게 가까워져요. 여기를 이렇게 눌러주면은 옆에 있는 컬러들을 끌어와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이런 잡티들을 줄여주는 건데요. 지금 이 브러쉬 툴의 크기가 마음대로 변하잖아요. 이거는 제가 지금 단축키를 쓰고 있는데 대괄호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꺽쇠 2개를 사용해서 조절을 하면은 브러쉬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을 하기가 쉽고요. 지워주고 싶은 부분. 점 같은 거 마음에 안 드는 거나 뾰루지 자국 같은 거, 잡티 이런 것들을 얘네가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목주름도 스팟 도구로 이렇게 사라지게 해줄게요. 잡티는 이 정도로 잡아주면 될 것 같고 이제 빨리 포토샵을 들어가주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 필터에 픽셀 유동화 여기에 이 손가락 뒤틀기 도구를 사용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작업을 해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멀리서도 보고 가까이서도 보고 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맨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용해가지고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일단 전체적인 윤곽 수정을 하기 위해서 브러쉬를 좀 크게 만들고 작은 화면으로 해놓고서 수정을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야지 전체를 보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여기 브러쉬 도구 옵션을 조정을 해주는데 압력을 저는 8 정도로 해놓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100으로 하면 똑같은 힘을 줘서 문질러도 이렇게 되거든요. 6이나 8 이 정도로 해놓으면 똑같은 터치를 해줘도 이 정도밖에 안 밀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사진관 사장님들처럼 타블렛이 없어도 이렇게 마우스만으로도 섬세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저는 압력을 6이나 8, 10 내외로 해주는 편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인 걸 건드릴 때는 큰 브러쉬를 만들어 놔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합니다. 헤어라인도 뽕 같은 거를 예쁘게 살려주고 팔뚝 부분이 조금 나와 보이잖아요. 이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약간 각진 어깨랑 좀 목이 길어 보이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깨 라인을 전체적으로 낮춰주는 편이고요. 목걸이도 가운데로 오게. 단축키 P를 누르면은 이렇게 원래 어땠는지 보이거든요. 좀 과하지 않게 잡아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 P 말고서 여기 미리 보기를 누르셔도 돼요. 일단 전체적으로 비대칭인 부분들을 잡아줍니다. 브러쉬 크기를 계속 조절을 해가면서 큰 부분으로는 이렇게 전체적인 윤곽선, 작은 브러쉬로는 세밀한 부분을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채울 때는 채우고 넣을 때는 넣고. 벌써 살짝 과해졌거든요?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재구성 도구 R 사용해가지고 브러쉬를 좀 크게 해서 압력도 적게 한 다음에 좀 어색한 부분을 살짝 굴려주세요. 그럼 원래 했던 모습이 살짝씩 나오거든요. 너무 과하면 틱톡이 되니까 이렇게 눈도 조금씩 미세하게 건드려줄게요. 제가 눈동자도 좀 짝짝이어서 눈동자도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요. 입술도 대칭을 맞춰주면서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보려면은 이 캔버스를 가로로 뒤집어서 확인해봐도 괜찮아요. 사람 눈이 100% 정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이거든요. 여기 이미지 회전에 캔버스 가로로 뒤집기. 이렇게 해서 봐주면은 조금 괜찮더라고요. 이걸 사진관 사장님들이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쓰는 방법인데, 근데 그분들은 무슨 단축키를 등록을 해놓으셨는지 슉슉 되던데 저는 이렇게 일일이 캔버스를 가로로 뒤집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봐주면서 작업을 하고, 이제 여기서 섬세한 작업들을 들어가 줄 거예요. 얼굴에 탁하게 들어간 그림자 같은 거, 애교살이 아닌 다크서클, 눈에 살짝 충혈된 느낌,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줄 건데요. 이것도 레이어를 복사를 해놓고요. 이제 이 브러쉬 툴을 이용할 거예요. 일단 불투명도랑 흐름이랑 둘 다 조금 낮춰줍니다. 불투명도는 저는 한 10 내외? 그 정도로 해주는 편이고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고, 여기에서 이 스포이드를 눌러서 쓰는데, 스포이드는 저는 이 Alt, 옵션 키를 눌러가지고 찝어줍니다. 옆에 있는 컬러들을 끌어와서 칠해주는 거예요. 예쁜 컬러를 입혀와서 애교살 그림자가 아닌 다크서클 부분만 색을 입혀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칠하는 부분 크기에 따라서 브러쉬를 크게 또 작게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주고요. 불투명도도 필요에 따라서 뭐 하이라이트 같은 거를 좀 더 세게 주고 싶다 이러면은 조금 더 올려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요. 여기 어두컴컴하게 조금 칙칙한 부분도 쉐딩 컬러를 입혀가지고 쉐이딩을 이렇게 입혀줄 수도 있고, 이 헤어라인 쪽에 살짝 미세하게 더 갈색, 고동색 어두운 걸 찾아서 이걸로 쉐이딩을 새로 입혀줄 수도 있어요. 턱 라인 같은 거를 좀 더 또렷하게 만든다거나, 눈썹에서 컬러를 얻어와도 되겠죠? 여기 콧대 잡은 거 조금 탁하고 진하니까 불투명도를 살짝 조정을 해줄게요. 코 밑에도 좀 밝혀주고, 그리고 입술을 만약에 여기가 덜 칠해져 있다, 막 그런 거면은 입술색을 끌어와서 여기다가 칠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 수도 있고요. 입술 라인을 좀 예쁘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브러쉬 툴이 많이 들어가다 보면 살짝 인조적인 느낌이 날 수 있어가지고 브러쉬도 적당히 사용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블러셔도 이것보다는 조금 더 다운빛으로 살짝 더 입혀줄래요. 이 입 시작하는 곳에 광택이나 포인트를 줄 수가 있고, 아이라인 아니면 속눈썹 이런 툴 같은 것도 다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속눈썹을 그리기도 하더라고요, 타블렛으로. 타블렛으로는 이런 강약 조절이 되니까 훨씬 쉬운데 저는 마우스로 하기 때문에 이 속눈썹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색을 포인트를 집어와야 되고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눈동자도 렌즈 낀 것처럼 좀 더 또렷하게 그릴 수도 있고요.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부분을 다 채워줄 수도 있죠. 눈도 여기 흰자가 좀 더 맑으면 좋아서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고요. 여기 애교살도 더 밝혀줄래요. 그림자를 조금 더 줄여줄게요. 눈썹이 좀 숱이 없는 부분들은 이렇게 그려줘서 할 수도 있고요. 숱이 좀 고르게 있어야지 예쁘잖아요, 그쵸? 제가 눈썹을 탈색을 해놔가지고 색깔이 진짜 자유분방하거든요. 눈썹 색깔들이 다 다르신 분들은 이렇게 심어주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러 효과가 있어요. 이 블러 효과로 피부 요철이 많은 부분은 조금 밀어줄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걸 강도를 또 너무 세게 해가지고 밀어버리면 진짜 누가 봐도 티가 나기 때문에 이 코 옆이나 눈 밑에 광 받아서 정말 섬세하게 보이는 부분, 입가 주름 쪽 이런 데를 좀 블러를 칠을 해주고요. 여기 있는 선명 효과로 눈만 살짝 찝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웬만큼 다 된 것 같고요. 조금 더 손볼 부분들은 손을 봐줍니다. 너무 많은 포토샵을 해버렸나? 자동 선택 도구가 나왔거든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알아서 선택이 돼요. 패더를 이용해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레이어 생성해가지고 이렇게 입혀주면은 새로운 증명사진이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원래 색상에서 다른 색상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차분해 보이고. 저는 애초에 약간 이런 애프리콘 느낌을 내려고 했기 때문에 블러셔나 입술 컬러 같은 거랑 맞게.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여기다 일부러 좀 튀는 컬러들을 안 입혔는데 뭐 필요에 따라서 좀 튀는 컬러들을 입히고 메이크업도 바꾸고 해가지고 또 다른 컨셉 사진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증명사진이나 여권사진, 취업사진 등등 이런 식으로 차용을 하면 되고요. 원본 그리고 최종본입니다. 약간 양심을 없앤 것 같은데 하하. 아까 이거 대칭 맞출 때 하나들을 안 알려드렸는데 커맨드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가 나타나요. 수평 수직을 맞춰가지고 똑바로 정면을 필요로 할 때는 이걸로 끝부분 이런 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비례 같은 것도 보기가 쉽고요. 입꼬리 위치나 높이 이런 것들, 눈썹 위치 이런 거를 맞추기에도 이게 되게 편하실 거예요. 저는 뭐 미술을 하기도 했고 그냥 자연스러운 걸 선호를 해가지고 이걸 안 하고자 한 건데 눈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안내선을 이용을 하시면 대칭을 더 맞추기가 쉬우실 거예요. 레이어를 병합을 시켜가지고 반명한 사이즈에 맞게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명한 증명사진 규격에 맞게 이렇게 하고 뭐 어깨가 좀 그러네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주고 픽셀 유동화로 조금씩 손을 더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맞춰서 이 상태로 프린트를 하시거나 사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포토샵 끝! 제가 그래서 저번에 증명사진 메이크업으로 영상을 또 보여드리고 오늘은 이렇게 증명사진 셀프로 촬영하고 포토샵 하는 것까지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아롱 채널 알람도 설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달콤한 하루 되세요.